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즐거운 주말 오후네요. 어제는 와이프랑 함께 여의도 벚꽃 축제를 다녀오고 오늘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야외에서 이렇게 뭐 점심 식사도 그리고 카페도 하고 왔는데 오늘 차에서 온도를 봤더니 19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추위는 없고 네 어느덧 봄이 한껏 온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몇 주 있으면 바로 여름이 올지. 정말 이렇게 따뜻해진 날씨처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간색으로 물들기를 네, 기원하면서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증권주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단기 고점 부근에 놓여 있어요. 단기 고점 부분이죠. 단기 고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점 부근에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수급과 대외적인 환경은 이 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 네, 그런 환경인데 1번 반대로 두 번째 시장의 이런 경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또 못 뚫을 수도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수급에 기댄 그리고 글로벌 증시 동향의 방향에 따라서 함께 가는 게 투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증시가 만약에 박스권 하락이 아닌 약간의 고점 부분에서 박스권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형주 순환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연내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증권 거래세 인하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5월 아니면 6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행을 예정이고 지금 외인들의 그리고 기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섹터에도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오늘 증권 섹터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로 호재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증권 거래세 인하 부분입니다. 기존 0.3%에서 크지는 않아요. 크진 않아. 0.25%로 네, 금리가 인하 증권 거래세가 인하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금리 인하 요구 국내 금리 인하 가능성 대두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상승의 전제 조건 또 필요하겠죠.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네, 코스피 지수가 크게 훼손돼서는 안 돼요.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뭐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이제 JP 모건 등등의 이런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추가적인 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원래 작년에 1월 달이죠. 1월 달에 증권 거래 대금이 14조까지 나왔었어요, 하루에. 지금은 뭐 8조까지 떨어졌다가 좀 9조 원대 후반까지 올라온 부분이죠. 이런 브로커리지 자금이 이런 부분이 만약에 증권 거래세 인하로 인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증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뭐 10조대 혹은 11조에서 12조대로 네, 증권 거래 대금이 또 올라간다면 충분히 증권주에서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코스피가 심하게 훼손이 안 돼야 돼요. 훼손이 안 된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가 약간만 상승을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증권주 대세 바람이 또 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우리나라 증권 거래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요. 그러면 이제 추후
지금 이제 뭐 세수 문제가 있겠지만 세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추후 0.25%에서도 지속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뭐 가장 긍정적인 거는 이제 빠른 시일이죠. 5월, 6월이니까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한 안에 이게 진행이 돼서 이슈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트럼프죠. 금리 인하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위험자산 선호 네, 현상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어, 세계 경기 둔화에 힘 빠진 한국 경제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솔솔이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증권주에 작용을 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업종 차트를 좀 볼게요. 업종 차트를. 일단 코스피 지수보다는 업종 차트는 더 강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 대비 지금 강한 섹터가 증권주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조금 더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 여기를 넘은다면 이제 넘을지 안 넘을지는 다음 주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경기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혹은 뭐 FOMC 의사록 발표가 또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또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증권업이 굉장히 탄력이 있을 거로 일단은 보기 때문에 다시 업종에서 증권업을 한번 더 볼게요. 된다면 네,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런 추가적인 고점 돌파, 즉 지수에서의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권업을 보면 이제 주봉상이죠. 주봉상 굉장히 소외를 받았어요. 굉장히 소외를 받고 거의 바닥 국면에서 이런 형태의 위치에서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위치일 수도 있고요. 지금이 이 위치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는 기준 지표 중에 300일선인데 이 장기 이평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이평선이 기울기가 꺾여서 이제는 완만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 주봉상 60일선 첫 돌파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눌릴 수도 있고요.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정배열 초입이에요. 정배열 초입이죠. 뭐 주봉상 보면 가장 긴 300일선, 그다음 위에 120일선, 아래 20일, 그다음에 10일, 5일 이런 부분 전부 정배열인 상황에서 이게 치고 올라가면 돼요. 5일선, 11선, 20일선이 치고 올라가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 2주 정도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 이후에 추세적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일단은 뭐 이러한 이 섹터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국면이다. 먼저 체크를 해서 뭐 1년 정도 중장기 투자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업종 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탑픽으로 보는 네, 종목부터 시작을 할게요. 먼저 NH 투자증권인데 일단 즉 두나무를 가지고 있고 두나무나 카카오뱅크 쪽하고 연관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의 펀더멘탈이 아주 우수한 네, 상태입니다. 재무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1분기 관련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분기 대비 굉장히 개선되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전 분기 대비 굉장히 개선된 흐름이 나올 거고 2018년도 3월 대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거래 대금은 14조 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이때 거래 대금 14조 원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의 거래 대금이 없는 구조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크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잠시 눌렸다 갈지언정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업종 탑픽으로 일단은 보고 NH투자증권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단기 박스권이죠. 얘도 종목이 시가총액 4조가 넘는 종목입니다. 박스권에서 이런 기관에 그리고 기타 쪽에서 기관과 연기금 쪽으로 해서 최근에 수급이 급격히 개선되는 이 기간이죠. 이 기간 그리고 개인의 누적 빠져나가는 이 기간에 일단은 박스권을 기관과 외인의 힘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생각이 되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16,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눌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이죠. 증권거래세가 인하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키움증권인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누적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외인하고 기관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박스를 돌파를 시킨 부분, 즉 박스권 하단에 밀렸을 때 이런 부분에 밀릴 때 위로 튀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높다라고 보여주고 이제 키움증권은 NH보다는 다소 시총이 낮죠. 2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까지 추후에 11만 원, 12만 원 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이 기반이 돼서 움직이니까 주봉상 이런 흐름으로 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120선까지 눌렸다가 가는 모습, 120까지 눌렸다 가는 모습이 나오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미래 에셋 대우 일단은 시가총액은 약 5조가 좀 넘습니다. 5조 2천억인데 사실 NH나 이런 다른 증권사 실적 대비해서 실적이 가장 우수한 증권주예요. 가장 우수한 증권주고 업종 탑픽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래 에셋 대우가 될 거고 지금 보면 외인의 누적 수급이라든지 기관 그리고 개인의 빠져나가는 자금이 어마어마해요. 중장기적으로 턴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모습에 놓여 있고 이제 개인의 누적 순매수 부분을 좀 보면 이 기간이죠. 이 기간부터 지금 약 1,000만 주 정도 즉 엄청난 수량일 거예요. 지금 거의 1,000만 주 가량이네요. 1월부터 이 기간에 매집된 물량이 엄청난 매집을 했습니다. 엄청난 매집을 소리 소문 없이 기관 왼 쪽에서 제가 봤을 때 왼 쪽에서 거의 다 매집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누적 수급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기관의 연기금 물량을 다 받아냈고 개인의 물량까지 전부 다 받아낸 외인들의 장기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니까 보면은 이 수급을 전제로 보면 간단습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기 위해 매집 그리고 상승을 하기 위한 매집의 국면이었어요. 이거는 이런 국면도 있었겠죠. 근데 이 기간에는 전체적으로 대세 하락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빠질 때마다 개인들이 다 사서 물려있는 개인들의 자금을 지금 여기 보면은 외인들이 다 가져가는 모습이니까 제가 봤을 때 수급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탑픽은 미래에셋 대우, 이게 1순위, 그다음 뭐 1, 2순위 정도 되겠네요. 1, 2, 뭐 3, 뭐 비슷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메리츠 종금은 굉장히 먼저 치고 갔어요. 거의 대장급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쪽도 좀 늦게 발견을 했는데 이 외인 수급이 엄청났습니다. 아예 뭐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지금 그냥 원의 A로 지금 누적 수급이 좋으니까 이런 증권주 쪽이 전부 다 지금 좋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업종 자체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느끼셔야 되고, 일단 삼성증권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죠. 삼성증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실적 기반에서도 괜찮습니다. 삼성증권도 실적 뭐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도 있지만은 IB 즉 IPO 관련해서 이런 대형 IB 증권사들은 이런 IPO를 주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는 수익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는 여러 가지로 보면 되고요. 일단은 컨센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증권도 컨센도 나쁘지 않은데 어, 제가 봤을 때 미래에셋이 조금 더 부분에서는 더 나아 보이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적인 면에서는 지금 외인들하고 기관들의 누적 수급이 역대급으로 지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거의 이 개인 지금 수급이거든요. 개인의 누적 수급인데 지금 이 기간 동안 개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증권주의 물량을 전부 다 뱉어냈습니다. 전부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누적 수급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큰 이 증권업의 변화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증권 쪽은 외인들 이런 비중이 높은 섹터예요. 금융 쪽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부분, 외인들이 이런 부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예전에는 대신 증권이 참 좋았습니다. 증권사 중에 참 좋았는데 지금 대신 증권이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얘는 수급이 변할 때 수급이 좀 변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위치적이거나 뭐 이런 낮은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인데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대신증권은 아직은 정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투자증권 이제부터 시총이 좀 낮은 증권사를 볼게요. 시총이 좀 낮은 증권사인데 다른 것보다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이 기간,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기간에 외인들이 전부 샀다. 이 기간에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현 위치는 외인의 평단가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보는 거는 시총이 낮은,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 탄력이 높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보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유진투자증권이죠. 탄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갑작스러운 외인 수급, 갑작스러운 개인의 이탈 부분에서 좀 가능성이 보이는 시총이 낮은 증권사 중이고요. 일단은 추세 돌파가 이제 임박하는 모습에서 수급이 바뀌고 있는 흐름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뭐 단기적으로 한 20% 이상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좀 무겁잖아요. 추세 때 하면서 21선이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면 폭발적으로 한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뭐 증권주 관련해서 열 몇 개를 봤는데요.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테마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테마보다도 실적 호전되는 종목에서 개별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단순하게 뭐 개별 종목, 개별 뭐 몇 개 증권사만이 이렇게 움직인다 라면은 사실 보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증권 섹터죠. 증권 섹터의 수급을 봤을 때 그간의 외인의 누적 순매수는 꾸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근데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뭐 비중은 뭐 크게는 아니지만 한 10% 정도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뭐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네, 오늘 저녁 9시 반에 라이브 예정이니까 또 많은 분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고요. 남은 연휴 즐겁게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